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좀 전에 한문도 교수님이 한참 부동산 얘기하고 하셨는데 네. 저희도 또 오늘 이어서 오늘은 이어서 부동산으로 쭉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네. 장수원 기자 재개발 재건축의 네. 국내 1인자. 요즘 뭐 전국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요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장수원 기자한테 그렇게 제보가 많이 온대. 뭐 거의 유일하게 우리만 다루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수원 기자가 다른 또 언론사에서 좀 분발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특이한 무슨 재개발할 때 국공유지 땅이 있잖아요. 네. 나라가 갖고 있는 땅. 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보통 이제 동의율이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냥 나머지는 끌려가는 구조인데 그렇습니다. 중간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얘네는 찬성으로 봐야 되냐 반대로 봐야 되냐 말이 없지 않냐 얘네는 그 논란으로 네, 들어보니까 논란이 될 것 같은데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슈인데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뭘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바로 합니다. 장수원 기자 바로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얘기죠? 네, 거기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 어떻게 어디서 그러니까 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이 논란이 있는 곳은 후암동이라고 서울 용산에 후원도 합니다. 네, 그 가롤동 역세권 도시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흔히 역세권 시프트 사업인데요. 기존에 이제 뭐 한 400가구, 400가구를 이제 헐고 한 950가구 정도를 짓는 건데 원래 이종 땅을 용적률을 준주거까지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면서 그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수가 팍 늘었는데 대신 뭐 한 300여 채를 기부 체납으로 받아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의 어떤 사업장인데요. 모든 재개발 사업을 할 거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예.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주민 동의율 일정 부분 동의를 받아서 이 사업 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사업 계획 검토해서 뭐 괜찮다 싶으면 동의율을 조금 더 끌어모아서 이제 다음 단계인 뭐 정비구역 지정, 그다음에 또 조합 설립 이런 단계로 착착 진행을 해가야 되는데 지금 가장 처음 단계인 그 이제 주민들의 어떤 사업 참여 제한 단계에서 정비계획 제한 단계에서 동의율이 좀 이상하다 이게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설명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단계가 있다. 예, 단계별로 주민들의 동의율이 필요하다. 예, 지금은 첫 단계인데 첫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을 한 60% 모아왔다라고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예.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거 동의율에 문제가 많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업이 좀 안에서 논란이 생긴 건데요. 예. 여기가 지금 보시면 숙대입구역의 아주 요지의 땅입니다. 전대역구 바로 뒤에 있는 거구나. 예, 저게. 이 전체가 이제 후암 특별계획 구역이고 여기는 이제 6획지인데 여기를 지금 재개발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 여기 면적이 총 면적이 한 4만 제곱미터, 우리로 치면 뭐 평으로 치면 한 3, 4천 평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유지가 한 75% 정도가 되고 예. 국공유지가 12,000제곱미터나 돼요. 왜 이렇게 국공유지 국공유지 뭐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꽤 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데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려면 이제 주민 동의율이 60%가 필요한 사업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민 동의율 60%는 모아야지 이 사업을 이제 일단 시작은 하는 거예요. 네,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 60% 중에 뜯어봤더니 이제 사유지에서 찬성표가 나온 거는 그 사유지가 한 3만 제곱미터 되는데 한 14,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전체의 40%도 그러니까 국공유지까지 합치면 전체 40%도 안 되는 그런 이제 토지 면적의 소유자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 라고 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뜯어보니까 국공유지 지분의 찬성률이 꽤 되더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업하는 쪽에서는 국공유지는 당연히 사업에 이제 찬성하는 그런 이제 표로 계산을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 국공유지가 왜 무조건 이렇게 사업에 찬성하는 걸로 표를 카운팅을 하냐. 이건 좀 잘못된 거다. 게다가 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전체 면적에서, 그러니까 요 중간에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머릿수 기준으로는 60%고요. 예.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여기 지금 토지 면적 기준으로 50%가 안 되잖아요. 예. 그 국공유지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찬성하는 그 소유주의 토지 면적이 소수인데 이 소수의 땅을 갖고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끌고 나가는 게 말이 되느냐? 단지 국공유지는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그걸 믿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좀 이상하다. 그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네. 국공유지는 찬성표에 카운트하지 말고 예. 그거는 없는 분모에서 없는 걸로 생각하고 나머지 거 중에서 찬성표를 카운트해야지. 네, 네, 국공유지를 국공유지는 항상 찬성을 할 텐데 네. 그렇게 찬성으로 하고 그런 총 60%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 이게 그렇죠. 이 주장이라는 거죠. 맞아요.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익 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뭐 취득하거나 보상하는 것에 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 지자체나 뭐 국가 기관들이 그 찬성할 수 있겠는데 이건 엄연히 민간 개발 사업이고 당연히 이제 이런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를 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을 간주해서 카운팅을 했는데 예. 묵시적 동의 이런 거 말고 실제로 뭐 서면 동의를 받아오거나 혹은 뭐 그런 동의 의사 표시를 받아와야지 이걸 동의표로 카운팅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누구 땅이에요? 나라 땅이면 네. 기재부 땅이거나 자산관리공사 땅일 텐데. 네, 맞습니다. 자산관리공사 땅, 자산관리공사 땅이에요. 아, 그러면 등이 근데 있어요. 그 자산관리공사가 우린 찬성이요 이렇게 의사 표시는 안 했는데 의사 표시 안 했고 여기 이제 사업 시행하는 분들이 물어보면 되잖아요. 가서. 물어봤어요. 니네 땅이니까 뭐 어떻게 할래? 니네 땅인데 우리 이거 사업하니까 찬성할래 반대할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몇 개월 동안 이제 묵묵부답이었어요. 그게 예. 제일 나빠. 왜 대답을 안 해줘? 왜 대답을 안 해? 근데 이제 왜? 모든 공공기관 혹은 국유기관에서 그런 걸 여쭤봤을 때 예. 대답하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요. 왜냐면 이제 사후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니까. 아니 답을 해야 노든 예스든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을 안 했는데 예. 본인들이 관리하는 땅인데. 네, 대답을- 대답을 안 했어요. 예. 안 했는데 안 하면 안 했더니 어떡해? 이 사업 시행하는 주최 측은 얘네 대답을 안 했지만 사업에 반대한다는 표시를 한 게 아니니까 예. 찬성. 그리고 이제 찬성표에 카운팅을 한 거고 아. 반대하시는 분들은 얘네가 찬성 안 했으니까 반대. 아니, 그러니까 답을 해줘야지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동의표를 냈더니 이제 구청에서 이게 진짜로 니네가 이게 찬성한 의사가 맞냐라고 예. 이제 뭐 확인 중이래요. 아 캠코 쪽에. 네, 캔코나 뭐 이렇게 몇 군데가 더 있을 거예요 기관이. 예. 아, 구청이 그때 물어보면 그때는 자기들끼리 네. 답을 줍니까? 그때는 아. 이제 답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그때 답을 주긴 근데 하겠네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네, 네.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두 단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동의율을 한 50% 정도 모아 오면 사전 검토 작업을 합니다. 사전 검토에서 오케이 하면 다시 이제 60% 이상 모아 와서 주민들의 정비 계획을 이제 제안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1단계인 사전 검토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데 사전 검토 단계일 때 그 찬성표가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명시적으로 오케이 안 했는데 그냥 카운팅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의사는 밝히진 않았잖아요. 네. 찬성이냐 그냥 밝히진 않았는데 안 밝혔으면 찬성인 걸로 간주하자. 그게 하고 그런 사실상 식으로 그게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뭐 이런 경우가 뭐 어떤 소송이 붙었냐면 예전에 예. 뭐 마포구 어디서 이제 조합이 붙었는데 예. 거기에 땅을 이제 뭐 마포구나 뭐 무슨 구청이나 이런 데 갖고 있었어요. 국공유지가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명확하게 조합 설립총회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거예요. 서면으로. 예. 거기 다 서면으로 찬성을 표시하게끔 하거든요. 일반 조합원들은. 네. 근데 그런 공공기관은 안 한 거예요. 국가기관은. 그랬더니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 얘네 카운팅을 했는데 찬성한 걸로 반대하는 쪽에서 얘네는 명확하게 서면 결의서를 안 보냈는데 어떻게 카운팅을 했느냐. 이거 무효다라고 예. 대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진행을 했어요. 옛날에. 네, 근데 소송 결과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게 정비 사업이라는 게 결국에 크게 보면 나란 일이다. 예. 나란 일이고 게다가 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지자체장이고 이게 단계별로 관여할 수도 있고 그 도정법상 뭐 일반인들 그 주민들은 인감이나 인감증명서를 통해서 서면에 찍도록 규정돼 있지만 예. 국가나 기관은 그런 동의 방법이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그거는 이제 주민의 뭐 공공 복리를 실현할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자체는 뭐 정비 사업에 기본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동의로
보는 거다. 굳이 반대할 이유는 거의 없다.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어. 이거는 그냥 찬성으로 보는 거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례가 있었다. 판례가 그럼 있었고. 뭐 이거 네. 말이 네. 되네요. 네. 그냥 그렇게 넣는 것도 그냥 황당한 건 아니네요. 찬성으로 그러니까 카운팅하는 황당한 거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빚어지면서 이게 여기 이 가롤동 역세권 시프트 사업에 그대로 준용이 되니까 예. 토지 면적으로는 사실 뭐 30-40%밖에 안 되는 분들의 찬성만 있으면 여기가 이제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진행이 되고 만약에 여기에 반대했던 그 분들은 네. 본인들이 이 사업을 싫지만 그리고 다수일 수도 있지만 사유지 면적을 기준으로는 다수일 수 약간 있지만 정부의 횡포다 이런 일단 식으로 이분들의 땅은 이해하는 나중에 거예요. 청산당할 수도 있는 거죠. 반대, 근데 반대하는 분들은 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그 처음에는 이게 2018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규정을 활용했었어요. 잠깐 화면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동의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게 18년까지는 또 이런 규정을 갖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예. 이 규정이 사라지면서 국공유지는 이제 찬성하는 쪽으로 해석하게끔 이제 해석이 바뀌었거든요. 2018년 7월에 저게 없어졌어요. 저 규정이. 네, 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그 뒤로는 이제 찬성하는 걸로 명시적 반대가 없으면 저는 저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게 네. 아마 내 추측에는 네.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 쪽에 시장이나 정부가 들어서면 없애는 게 좋은 거고. 야, 그 뭐 특별하게 반대 아니면 찬성인 거지. 그렇지. 이거고 어. 반대로 개발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철학을 가진 쪽에서 정권을 잡거나 힘을 잡으면 야, 아무 말 없으면 찬성 아닌 거지. 꼭 찬성이라고 해야 찬성이지. 니들 마음대로 찬성이냐? 네. 그거 했을 거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이 사업이 이렇게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라서 바뀌어도 뭐 크게 달라진 걸 느끼진 못했는데 최근에 이게 원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는 게 오세훈 시장이 전임 시장 때 이제 만든 네. 사업이고 최근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힘을 불어넣고 있거든요. 뭐 용산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고 서울시 뭐 신길동도 하고 있고요. 해서 요즘에 많아지긴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 조항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소수 지분만 갖고도 이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이제 쫙 나갈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조금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또 웃긴 게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그 시행 그 조례를 없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막 아니 국공유지 땅을 찬성으로 카운팅해서 이렇게 사업을 밀어붙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다 보니까 네. 이런 규정을 작년 6월에 만들었어요. 참 보시면 네. 화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인데 그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 검토 제도라는 게 먼저 통과가 돼야지 본격적으로 준용 제한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사전 검토 제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했구나. 네, 토지 면적의 40% 이상. 네. 근데 이 토지 면적은 국공유지를 제외한 땅의 40% 이상 동의를 해야지 예. 그 실제로 사전 검토를 해서 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이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봐서도 자꾸 이런 논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조례는 없어졌잖아요. 시행령에도 아마 그런 조항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국공유지를 그 조합 설립이나 뭐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에 찬성으로 본다는 규정이 이제 사라진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찬성률을 이제 카운팅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생겨버린 거죠. 아, 이게 생겼다고요, 최근에? 이게 최근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논란이 된 가롤동은 네. 저 규정에 적용을 받아서 네. 판단하면 되지 않나요? 아 근데 그것도 좀 웃긴 게 이 가롤동 같은 경우에는 이 규정이 작년 6월에 생겼다고 했잖아요. 네. 그 사전 전에- 검토를 그 전에 신청해갖고 아. 요 규정을 적용을 안 받는데 만약에 요 규정을 적용받으려고 다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예.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네. 어떻게든 철회시키고 다시 내라는 입장이고 그럴 수 그러면 있을 저 것 규정에 같아요. 네. 걸리니까 근데 아예 안 되는 거고. 국공유지 빼면 40%도 안 되나 보죠? 지금은 그러네요. 국공유지가 많으니까. 아까 전에 네, 네. 표에 보면 40%가 안 됐던 걸로. 국공유지를 빼면 40%가 조금 넘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가롤동 여기도. 네, 근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거고 다음에 다시 이제 동의율을 다시 구했을 때 동의율을 구하니까.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시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야 뭐 뭐 할 게 뭐 있어? 다시 동의서 받아가서 가면 네, 되는데.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저는 잘 모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제가 뭐 국공유지도 어쨌든 네. 그 재개발 사업에 포함되는 땅이라면서요. 네. 그러면 그게 정부가 항상 찬성하든 항상 반대하든 간에 네. 그 의사를 반영하는 거는 이상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국공유지라고 해서 야 이거는 무조건 일단 빼고 나머지만 가지고 동의율을 구해서 할지 말지 결정해. 네. 그거 그러니까 그 땅이 안 들어가 있으면 모를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예. 국공유지의 비중이라는 게 재개발 사업 중에서 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대부분은 국공유지가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그 사유재산의 찬성률, 동의율 갖고 이제 이 사업의 가부가 결정이 될 텐데 네. 특히 이곳처럼 그 국공유지의 비율이 큰 곳들은 사실은 이게 의사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관례적으로 혹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국공유지는 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해서 사업 단계를 진행을 하면 그 반대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목소리를 낼 기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공유지가 네. 빨리 자기 의견을 네. 말을 내야지, 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네. 규정도 이제 심지어는 정해졌잖아요. 국공유지 제외하고 40%, 네. 포함하면 50% 이상이면 된다. 뭐 국공유지가 있을 때는 그 제외하고 40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는 이런 문제는 없을 텐데 이미 가지는 문제는 네. 구청이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네. 구청이 확인해 보면 찬성이랍니까? 그 재건축 재개발 과정에서 이제 정비 계획이 지정된 다음에 찬성하던 반대하는 거는 그 국공유지 재산관리청 입장에서는 부담이 전혀 없을 거예요. 이미 예. 결정이 됐으니까. 예.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찬성 반대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우리가 이제 임발부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사업이 뭐 빠그라지던가 뭔가 악유가 뭐 민원이 많던가 네, 네.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크던가 하는 사업에 미리 이제 우리는 찬성한다고 이제 표를 던지게는 하면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이 중립이라기보다는 뭔가 우리는 찬성편 국민의 편을 들 수도 없고 네. 반대할 반대편 수도 국민을 들 없으니까. 수 없으니 네. 그게 만약에 정부가 그런 입장 때문에 그래서 캠코나 네. 그런 데서 입장을 안 내고 우리는 묻지 마세요 이러고 하여튼 있는다면 우리 없어도 할 수 있으면 하시든 우리 그러면 없어서 못하면 하지 만약에 마세요. 그 이건 입장이면 거네. 아예 추정컨대 그런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40% 이상 이제 동의를 받아와야지 사전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한 거는 추정컨대 그런 게 아닌가 싶긴 그럴 합니다.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네. 안 넣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입장이 내가 찬성하기도 좀 그렇고 반대하기도 그래요. 속마음은 그렇지만 제가 어떻게 그걸 제 입으로 말하겠습니까? 그게 만약 공식적 입장이라면 그럼 아예 그러면 법을 아예 바꿔서 빼야죠. 그러면 국공유지를 빼고 난 다음에 국공유지가 많이 포함된 지역은 그럼 얼마나 하라는 것이냐. 근데 그걸 가지고 정리하던 걸로 룰을 바꾸든가. 그렇죠. 그럼 룰이 좀 명확해져야 룰 되는데 세팅이 아직 안 돼 있어서 네. 문제인데 네. 마침 룰 세팅은 마침 해놨는데 네. 룰 세팅 되기 전에 밟고 있는 프로세스라서 논란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미 룰이 세팅이 됐는데도 그 이전 걸로 이렇게 프로세스를 밟기 시작했다면 네. 거기는 찬성으로 간주하고 했더라도 반대편 쪽에서 계속 소송 걸고 하면 어차피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동의를 갖고 요 정도로 문제가 생긴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예.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된다고 해요. 사실 인허가 관청 입장에서도 이렇게 계속 악유가 들어오는데 그 진도를 빨리빨리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사업장은 대체로 사업이 길게 늘어지는 경우가 뭐 꼭 이 가롤동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이런 사업장에서는 사업이 되게 늘어지더라. 네. 라는 게 이제 이쪽 설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사전 검토에 들어가려면 주민 몇 %가 찬성해야 한다. 네. 그 이하의 비율인데 사전 검토를 막 적극적으로 하면 그것도 안 된다. 그런 컨셉이겠죠? 그렇죠. 사전 검토에 원하는 비율이 40%인데 안 되는데 사전 검토를 하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이제 그 하시는 쪽 편을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설명을 들어보면 여기 국공유지가 많은 데는 이런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하면 사업 진도, 그러니까 조합 동의율을 빨리 끌어모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곳들만 또 전문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건 천상 좀 범위를 더 크게 넓혀서 네. 다시 범위를 잡고 네. 국공유지의 영향력을 줄여놓은 다음에 추진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게 댓글에서도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기권 이퀄 반대잖아요, 그죠? 결국 그렇죠. 그렇죠? 사실상 또 반대한 셈이 그러니까 이제 된 거긴 말을 잘 안 한데. 하는 거죠. 그렇지. 야. 참 애매하다. 참 애매한데. 근데 우리 사회는 뭔가 재개발해야 될 거면 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컨센서스는 아닙니까 혹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장사 진짜 잘하고 있는 분이나 뭐 그런 여기도 저기에 저 그 숙대 입구 뒤 옆에
또 골목에 맛집들이 생각보다 있거든요. 아, 그로 그러니까 인해서 내가 쭉 피해를 장사하고 받으니까. 있는데 재개발하면 내 말이 그럼 쉽지 않죠. 그게 중요한 의사결정이죠. 여기도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뭐 오피스텔을 한다든지 예. 뭐 그 큰 집을 갖고 뭐 이제 세를 준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로 반대를 하신다고 해요. 예. 그래서 항상 네. 그래서 그 나누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잠깐은 우리 언급을 서로 했었잖아요. 20평짜리 땅 지분 있는 분하고 10평짜리 있는 분하고는 재개발하고 나면 결국 이익이 2대 1이 돼야지. 손실이든 이익이든. 그걸 비슷하게 대충 그냥 조금 더 가지시고 그냥 떨어지세요라고 하니까 큰 땅 있는 사람은 재개발하기 싫은 건데 그게 무슨 큰 땅 있는 사람들의 무슨 고집이냐 하면 공정하게 안 나누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그쪽에서 뭐 장사하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누가 봐도 이런 정도로 보상하면 되겠네.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중간에 비는 동안 주택은 잠깐 나가서 살다 오면 되지만 여기는 장사 자체를 접어야 되면 임대소득이 안 나오니까 그 부분까지 보상을 해줘야 동의가 되는데 그거 안 해주고 윽박지르니까 반대는 또 반대 나름의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런 맞아요. 상황에서 국공유지가 캐스팅 보트가 됐구나. 내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장에서 찬성하기도 진짜 좀 그렇겠네. 반대하기도 그렇고 찬성하기도 그렇고. 여튼- 내심은 찬성하고는 쉽겠으나. 네, 여튼 지금 용산구에서 열심히 전화 돌려서 예. 내심을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캠코의 내심을 파악을 한다고요? 아니,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는 물어본다. 거죠. 그 애매하겠다. 알겠습니다. 네. 참 세상 일이 쉬운 게 본인이 캠코 하나도 사장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내심은 카메라. 캠코 사장이면 개발하는 게 좋겠죠. 왜요?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개발된다는데 무조건 그치. 좋지 뭐. 그러니까 캠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아,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사람은 네. 국공유지의 그 효율성과 그럼요. 이익에 복무해야 하니까. 그럼요. 그걸 반대하는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거는 반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근데 여기가 캠코 입장에서. 여기가 특별히 역세권 사업이잖아요. 시프트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반발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기부 체납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우리의 이제 이익이 좀 줄어든다. 네. 아, 그래. 그럴 수 있겠네. 네, 네. A 방법, B 방법, C 방법 또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D 방법, E 방법이 있는데 왜 B에 그렇게 하느냐? 찬성하냐? 아, 뭐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면 그럴 그럴 수 수는 있겠네요. 있겠네. 네. 그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땅이 없어 봐서 머리. 알겠습니다. 네. 하여간 그 결국은 보상과 감정의 문제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정의가 개입하지 못했다. 그냥 때법을 오케이 시켜놓은 영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약간 우리도- 주먹국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바꿔왔던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제도를. 이게 보니까 그동안 쭉 시간이 지나면서 룰 세팅이 돼와야 그 서로 이견이 없을 텐데 제도를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니까 더 그런 거죠. 그렇죠. 쭉 그동안 대법원 판례가 이랬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야라고 했으면 대체로 합의하고 갔을 텐데 이렇게 바꿨다 하니까 이 뭐야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스위스팟이 애매하긴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겠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 좀 알려주십시오. 호암동, 알겠습니다. 호암동. 네. 아, 저기 되게 유명한 그 만두집이 있습니다. 군만두? 뭐 군만두 진짜 줄 쫙 쓰고 되게 정말요? 되게 유명한 집이 있어요. 말만 하지 말고 좀 데리고 가서 장선원 기자도 좀 사주고 법인카드 없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네. 장선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